제주의 고유한 목축 문화를 재현한 오름 블로키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들불 축제의 존폐 여부를 판가름하는 원탁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할인 발행이 추석을 앞두고 모레부터 재개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들불축제 수기형 정책개발 원탁회의가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제주시 아젠토 피올의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원탁회의에는 전화 면접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 선정된 도민 패널 200명이 참가합니다. 패널들은 찬반 양측의 토론을 지켜본 뒤 분임 토의를 거쳐 전자투표를 통해 존폐 여부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기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제주시는 이달 안에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이 모레 오전 0시부터 7% 할인 발행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카드형은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전할 수 있고 지류형은 판매 대행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는 5에서 10%의 현장 할인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4.3 기술 명시를 위한 평화인권교육 발전 방안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포럼에는 역사학자들과 4.3 유족들이 참여해 올해부터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 출판사별로 집필되는 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이 제대로 기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구자읍 제주 해녀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 해녀 축제에서는 해녀 물질 대회와 수산물 경매, 해녀 물질 체험과 소라 바르짜비 등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녀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이 봉행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주 닷새 동안 이어진 도정과 교육 행정 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질의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나 실시간 기사를 검색하는가 하면 도중에 자리를 비우기까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 행정 질문 이틀째. 마지막 순서로 나선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최근 증가하는 학생 자살률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수치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김광수 교육감이 답변하는 사이 경청해야 할 의원석에서는 한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정상회담 기사를 살핍니다.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한 의원은 지역구 관련 기사를 살피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자신이 참석할 행사 일정을 보며 메모를 수정합니다. 심지어 아나콘다 몸속에서 발견된 물체에 대한 해외 토픽 기사를 찾아 읽거나 야구 기사를 검색해 읽는 의원도 눈에 띕니다. 질의 도중 의원들의 자리 비우기도 일수. 김승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제주도 교육청의 폐교 재산 활용률이 60%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이어가지만 기존 폐교 재산이 재이용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석 한 줄은 통째로 빈 채 5분이 넘어서야 다시 자리를 채웁니다. 한편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초등학교 부지가 월정사 옆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사업 부지에서 1.5km나 떨어져 학생 접근과 안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은 사업자 측과 셔틀버스 운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항상 제가 있는 게 조상님들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조상님들이 닦아놓은 그 길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육지에 나가 있어도 항상 벌초 때는 이래 내려와서 조상님들을 뵙고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가족 모두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개운하죠. 땀도 흘리고 그리고 다시금 그 조상님들을 되새겨보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죠, 이건 뭐. 예,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이건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벌초는 1년에 한 번은 꼭 다른 일 제쳐놓고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조상님 이렇게 해서 또 형제들이 한 번에 모이는 마음,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 정원 박람회가 9월부터 가을맞이 새 단장에 들어섰습니다. 개성 있는 가을 꽃들로 뒤덮이면서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수 MBC 강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가을 꽃들로 뒤덮인 순천만 국가정원. 크고 화려한 봄꽃과는 다른 빨갛고 노란 가을꽃만이 낼 수 있는 수수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진 노란 코스모스가 일찌감치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정원박람회에는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박람회 반대편인 순천 동천 인근에는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억새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억새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여름에 왔을 때랑 느낌이 되게 좀 다르네요. 네, 가을 꽃들 만끽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새 계절을 맞아 국화와 맨드라미, 버들, 마편초 등 가을꽃 43만 본을 심으며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추석 연휴까지 국화 23만 송이가 모두 식재되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국화가 만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만개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억만송이 국화가 펼쳐지는 국가정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라는 세 번째 계절을 맞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늦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9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예년 기온은 3도가량 웃돌아서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려서 대기 하층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가득한데요. 여기에 햇볕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주로 서귀포와 성산, 중산간과 한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겠는데요. 오후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벼락이 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4도, 한라산 성판악은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이 맑겠고요. 오늘 비양도와 추자도는 낮 기온 27도,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해 3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와 경북,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운영을 평가한 결과 제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 내년 인센티브로 국비 3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난 곳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로 63건에 달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이 30%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 순이었습니다. 중앙로터리 다음으로는 제주시 연북로 입구 3거리와 신제주 로터리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농축산식품과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행정실무진 13명으로 꾸려졌으며 바이오 분야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잉여 농산물 가공 시스템 구축과 감귤밥 가축 사료화 확대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의 소화기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시설에 소화기 100개를 무상 보급합니다. 제주 지역 외국인 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소규모 어항시설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인명 구조함 구명 장비 비치와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에 따라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장비 보충과 보수 공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된 서귀포 의료원 감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43회의 무단 결근과 마약류 부실 관리 등 비위 행위를 한 간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감사위원장의 교사 시절 제자여서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하며 오영훈 지사도 위원장의 거취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신동훈 제주 평화쉼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공안 탄압 저지 제주 대책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지난 13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신동훈 제주 평화쉼터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제주 대책위는 국정원이 신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진보 진영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